한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두 문제 정도 나올 건데, 1, 2월 달에 뭔만 했어요? 의 했어요? 의. 강제경매, 의무경매, 이런 개념. 했죠. 그래서 이제 의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어차피 또 5, 6월 또 하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꼭 필요한 것만 봐드릴게요. 그 503페이지 도표 한번 봐줄래요? 도표에서 중요한 건 체크를 할게요. 우리가 경매, 법원 경매가 있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하고 압류 부동산 공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제 경매하고 공매 비교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리 분석, 경매는 어렵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권리 분석이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그나마 쉬워요. 경매보다 쉽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압류 부동산 공매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압류하고 경매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공매지만 압류 부동산 공매하고 경매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 물론 예의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감률 있잖아요. 저감률 알죠? 다운시키는 비율. 자, 물건이 안 팔린다 하면 다운시켜서 팔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경매는 통상 20%죠. 30% 있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20%. 그리고 비업무용 압류는 10입니다. 10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경매는 일시불입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압류도 같이 움직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일시불. 근데 비업무용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해서 대금 납부할 수 있어요. 물건 살 때. 자,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 가지. 토지거래 허가제. 자, 경매는 허가증 없어도 된다고 우리가 허가제 할 때 배웠죠? 비업무용은 있어야 되는데, 몇 대 이상 유찰 시면 없어요? 3회. 압류는 경매하고 똑같으니까 없어도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농취증은 무조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경매든, 공매든, 압류든, 비업무용이든 무조건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장단점도 좀 봐두세요. 경매는 가격이 공매보다 뭐다? 싸다. 가격이 공매보다 뭐다? 물량이 많다. 나와 있죠? 그러면 왜 경매가 더 쌀까? 그걸 생각을 해봐. 그냥 애우면 잊어먹으니까. 저감률. 경매는 저감이 얼마씩 돼요? 20. 공매는 10. 한 번 유찰료부터 10% 떨어지잖아요. 경매는 한 번 떨어지면 20%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더 싸지.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많아. 그 다음에 경매 단점은 권리 분석이 까다롭습니다. 경매 장단점에서 권리 분석이 까다롭다고 적어 놓으세요. 법원 경매는 권리 분석이 공매보다는 훨씬 까다롭습니다. 권리 분석이 까다롭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물량이 많다 밑에다가. 적었어요? 권리 분석이 까다롭다. 권리 분석이 뭐다? 까다롭다. 그 다음에 비업무용은 대금 납부 조건이 유리하다. 왜 유리하겠어요? 할부 분할 납부하니까. 그리고 권리 분석이 경매보다는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류는 경매하고 똑같아요. 저감률만 10% 이거 빼고는 다 경매하고 압류는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놨어요? 그 다음에 503페이지 경매, 즉 매수 신청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쭉 많이 나와 있죠. 자, 2번 체크해서 채무자하고, 자, 3번 재경매에서 전 낙찰자, 전 매수인 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외우라 그랬어요. 두 가지 채무자하고 재경매에서 전 매수인은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뭐 4번, 5번은 뭐 집행관하고 침족, 감정이렇게 이거 관여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관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관여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경매 관련죄로 유죄 판결 받고 2년 경과되지 않냐, 이것도 참가할 수 없는 자고,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없는 자 빼고 다 가능해요. 간단하죠? 근데 주의할 것은 4번, 5번. 채무자는 아까 안 된다 그랬는데 무엇은 된다? 가족은 돼요. 채무자 가족. 그리고 물상보증인 안 되고, 참여할 수 있고, 의무경매는. 채무자는 안 되지만 채무자 가족은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무자 물건이 경매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가족이 낙찰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 이제 그 경매, 공매 장단점. 그리고 참가할 수 있는 자, 없는 자. 공부해봤죠? 그거 좀 봐주시고. 자, DP 넘어가세요. 그 양갈 1번하고 2번은 이따 경매 절차할 때 보면 돼요. 그럼 이따 보면 되고,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봐드릴게요. 권리 분석 한번 봐드릴게요. 자, 권리 분석은 무슨 주의하고 무슨 주의가 있다 그랬어요? 소재주의 또는 소멸주의 그러죠. 인수주의가 있어요. 이쪽이 소멸주의가 있고 소재주의, 이쪽이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다. 가장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뭐 근저당이 잡혀 있다. 뭐 임차권이 잡혀 있다. 권리가 몇 개나 설정되어 있어요? 저 건물에? 4개. 근데 경매로 이제 경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을이 경매로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돼요? 저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당 원래 없어진 권리야. 이따가 하겠지만 이거 원래 없어진 권리고 밑에 건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안고 사는 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소멸주의 또는 소재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인수주의란 말은 권리를 안고 산다 이 말이겠죠? 말 그대로.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 저당, 세 번째 뭐 임차권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돼요? 저당이 돼요. 이해된 거는 좀 이따 봐드릴게요. 자, 이건 원래 소멸되고 기준, 그러니까 밑에 건 다 없어지겠어요. 기준. 말소시키냐 인수되냐 기준 잡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전세권은 인수가 돼요. 뭐가 된다? 인수가 되죠. 원칙적으로 안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전세권자가 법원에다가 전세금 돌려달라고 뭘 해볼 수 있어요? 배당 요구를 합니다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뭐 이 사람이 1억에 샀다 가정을 했을 때 전세를 안고 산 거거든요. 근데 전세권자 병이라고 가정했을 때 뭐 전세금 3천원 사는데 전세금 3천만 원 돌려달라고 법원에다 배당 요구를 해버리면 전세권마저도 뭐가 돼? 소멸이 돼. 그럼 매수인은 안고 사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예를 따지면 원래 전세 하나 안고 샀는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소멸된다. 그래서 이걸 말하면 돼요. 그래서 안고 산다 해서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러면 이제 이건 개념이고 어떤 권리가 소멸되는지 어떤 권리가 인수되는지를 공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그러면 무조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숙지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또 압류 등기하고 또 가압류. 자, 그 다음에 무슨 가등기?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조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다.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예요. 순위에 관계없이. 됐어요? 그럼 말소 기준도 될 수가 있죠. 말소 기준이라는 것은 소멸되냐 인수되냐 기준 잡는 권리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야.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근저당하고 저당 두 가지잖아요. 그거 먼저 설정된 거. 그래서 저당이 먼저. 그럼 가압류가 가장 먼저 돼 있으면 가압류가 말소 기준이 되겠죠. 여기는 저당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무조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 안 넣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한 게 알았어요? 자, 잘 그렇게 한 거야, 이거. 따라해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자, 연결합니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시작. 자, 다 암기 제시했죠?
근데 이게 외우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좀 안 맞더라도 그냥 해봐. 우리 젊은 세대는 그 의미 안 맞아. 그래도 그냥 따라 해봐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말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 있잖아요. 용익물권 등. 이 권리를 일일이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이것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 자, 그 다음에 이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무조건 뭐다?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하면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말소 기준 권리, 즉 저당이랄지 이런 게 없을 수가 있어 없어요? 그럼 뭐가 기준이 돼요? 이게 없어 버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도 결국 말소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것도 말소 기준이 돼서 담보물권 등이 없을 때 말한 거예요. 나중에 설정된 권리는 뭐다? 소멸. 먼저 설정된 권리는 뭐다? 인수. 됐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소멸되는데 무조건 또 인수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유치권, 또 법정, 또 분묘, 기지권. 이건 무조건 또 인수야. 이것은 분묘 기지권. 자, 이거 다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권리들이잖아요. 이건 무조건 인수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이 저당 밑에 있더라도 인수가 된다는 거지. 네 번째로 유치권이 설정됐다 해도 이것은 소멸이 된 게 아니라 인수가 된다는 거지. 저당 밑에가 있어도. 됐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유치권이 소멸된 게 딱 하나 있거든요. 유치권은 무조건 인수되는데 딱 소멸된 게 딱 하나가 있어. 어려운 거만 물어보죠. 예, 그렇죠. 여기는 너무 어려워. 봐, 저거 대답하잖아요. 공부 엄청 하셨어. 봐봐, 엄청 하셨어, 진짜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면 그 물건이 압류가 되거든요. 예,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유 또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설정된 유치권은 소멸이야. 이해되셨어요? 원래는 저당 밑에 있더라도 인수가 되는데 경매 등기 이후에 설치된 유치권은 소멸이라고. 이거 하나.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알아놓고 이제 문제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 돼요. 문제 푸는 요령만 습득하면 돼요. 권리분석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령만 습득하면 간단해요. 이해되시죠? 권리분석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뭐하러 가야 돼? 출시로 갑시다. 그 다음에 그 권리분석에서 그 양가를 보면 말소 기준 권리부터 나왔네. 첫째 좀 보세요.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 가등기. 자, 거기에다가 그런 게 없으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하나 더 추가되죠? 예. 자, 이 말소 기준인데요. 밑에 건 소멸, 위에 건 인수입니다. 자, 항상 인수되는 권리, 기억, 유치권, 법정지상권, 동그라미.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말소인 후순위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가 된다? 인수가 된다. 자, 거기. 그리고 오른쪽 디귿 밑쪽 보세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자, 이것이 언제 압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때 되면 압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점유를 취한 유치권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와 있죠? 그거 하나는 소멸입니다. 그 다음에 말소 기준 선순위 권리는 그 동그라미 2번에 이건 소멸한다는 거예요. 인수가 된다는 거예요. 인수.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이 인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나 전세권자가 뭘 해버리면 배당력을 해버리면 소멸한다.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소재주의, 소멸주의 첫째 줄을 맺어서 저당, 근저당, 담보등, 가압류, 압류는 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뭐한다? 소멸한다. 밑줄 것이고 2번도 비슷한 내용이고 3번 밑줄 보세요. 강제 경매에서 다른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 다른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면 뭐보다 뒤에 설정된 권리?
경매 신청 등기. 늦게 설정된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다.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없으니까 이게 이런 게 없으면 이게 기준이 된다 이 말이야. 밑에 건 소멸. 이해됐어요? 그럼 위에 것은 뭐가 돼? 인수. 그렇게 되겠죠? 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되게 쉽죠? 그렇죠. 그냥 거의 끄떡끄떡해. 쉽냐 그러면. 좋았어요. 자, D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506페이지 보면은 그 도표에 보면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받을 채권자, 배당 요구를 해야 받을 채권자들이 있어 없어? 이거 다 암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직접 관련된 거 아까 주임법, 소액 임차인,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 배당 요구 하라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 했죠? 그거 알아놓고 배당 요구할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지면 배당 요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하고 관련된 것만 공부하면 돼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죠?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는 채권자 6번만 체크하세요. 6번.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뭘 했다? 경유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주임법 할 때 나왔잖아요. 이건 이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해줘요. 됐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할 것은 동그라미 2번 기억만 맺어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액 임차인도 법원에 따라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배당 요구하라 하지 말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관련된 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배당 순위 이런 것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도 돼요. 이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2절 무슨 절차가 있어요? 이 경매 절차가 그 흐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 볼 필요 없고 내가 1월 때도 이야기했죠. 거의 다 어디서 시험이 나온다 그랬어요? 510페이지 5번. 자, 513페이지 6번. 자, 514페이지 7번. 여기 있잖아요. 거기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뒤는 나중에 요약집 할 때, 6월 달에 요약집 할 때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시험 자주 나온 1, 2월 달에도 했습니다만은 5번, 6번, 7번 있어요? 이 내용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나는 했는지 알았어. 그거 할 겁니다. 거기를 경매 절차는 거기서 거의 80%가 출제가 돼요. 앞에 그 절차 그거 다 암기하기 힘드니까 거기는 서서히 하고 이걸 공부를 확실히 해놓고 나중에 앞 뒤쪽 조그만한 것은 나중에 해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5번, 6번, 7번 거기서 경매 절차 문제는 거기서 거의 다 나와요. 80%는 거기서 다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기 책에 뭐 불필요한 내용도 많이 쓰여 있어요. 이제 그건 거두절미하고 내가 필요한 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디를 보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너무 뚫어지게 보면 내가 뒤로 넘어가요. 자연스럽게 봐주시면 돼요. 너무 집중해서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거기 5번이 몇 번이요? 매각 실시라고 있죠? 가로 열고 매각 기일이라고 적어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매각 기일. 자, 매각 기일이 뭐한 날이에요? 경매한 날. 예, 매각 기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여기서 시험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요. 경매한 날인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각 결정 기일이 나옵니다. 매각 무슨 기일이 나와? 결정 기일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대금 납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순서가 그렇게 가는데.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오늘 수업도 끝날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매각 기일날 뭐 한 날이에요? 경매한 날인데 매각 방법은 몇 가지 방법으로 경매에서 물건을 팔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호가 경매가 있어요.
호가 경매, 또 기일 입찰, 또 기간 입찰 제도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세 가지. 그럼 호가 경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가. 가격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호가. 부를 호자. 가격을 불러서. 그러면 이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얼마에 사겠냐 이거 물어봤을 때 여러분 대답하잖아요. 말로. 얼마? 이거 얼마? 이걸 100만 원에 사. 100만 원 나왔어. 여기는. 1000만 원. 그럼 여기에다 내가 승낙해줘요. 그럼 남들이 다 알 수도 있죠. 예, 이렇게 구두로 해서 하는 거. 그러면 재고가 매수신고에 내가 승낙하면서 이루어진 매매 형식이 호가 경매예요. 됐어요? 예. 내가 이거 분필 이거 얼마 사느냐 물어 100만 원 주고 산다는 처음 봤어요. 다른 학원에서 물어보면 안 사요. 그래. 10원이라도 사면 되는데 안 사요. 그래서 속 터져. 그렇죠?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하는 거고, 근데 이건 거의 안 해요. 좀 담합 때문에. 담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게 무슨 입찰? 그날 입찰해서 그날 개찰.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참가할 때 입찰표 써내거든요. 얼마에 사겠다고. 이거. 그리고 그날 개찰한 거, 이게 길입찰. 기간 입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아무 때나 입찰하라. 날짜 정해서 개찰하는 걸 말합니다. 이해됐어요? 이걸 무슨 입찰? 기간 입찰이란 말을 써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물건 파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 3가지. 됐어요? 그 다음에, 입찰 참가, 진행해서 참가할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입찰 보증금을 가져가야 돼요. 입찰 보증금. 얼마 제출해야 되겠어요? 10%인데, 무엇을 10%? 응?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자, 최저 매각 가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1억에 감정평가서가 평가해놨어요. 이 건물 지금 경매에 넘어간 건물인데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보증금 얼마 내야 돼? 1000만 원. 그러면 참가한 사람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같지. 자기가 써낸 가격이 아니고 최저니까. 그러면 다 얼마씩? 1000만 원씩. 입찰 보증금 봉투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뭐 수표 같은 걸로 바꿔서 넣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해. 입찰표. 그래갖고 이제 같이 넣어. 큰 봉투. 노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화면에다 넣으면 끝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입찰 종결을 합니다. 종결을 할 때 마감하고 개찰을 하겠잖아요. 마감하고 개찰을 하는데 1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해봐. 그럼 하루에 몇 번 하고요? 2번. 그래서 1길 2매각이라 그래요.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그러니까 오전에 끝났으면 오후에 한 번 더 해봐요. 예를 들어서 이 2가지는 하루에 2번 가능해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됩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결정이 돼요. 나머지는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요. 반환해 주는데, 자, A라는 사람이 저 건물을 1억 5천에 사겠다고 써냈어요. 그럼 B가 얼마 정도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4,500을 써냈어요. 자, 그럼 C는 얼마 써냈을 것 같아요? 1억 4,200을 써냈어요. 그죠? 그죠? 그럼 D는 얼마 써냈을까요? 1억 3천을 써냈어요. 자, 여러분들 이해 돕기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누구다? A잖아요. 그럼 이제 차순위는 A가 돈을 못 내면 자기가 사겠다고 신고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차순위 신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자, 객관식으로 이렇게 B만 된다, BC 된다, BCD 다 된다.
B만 되고 BC가 되고 여기는 BC? BC D까지? BC 왜? 하여튼 뭔지는 모르는데 찍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차순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최고가 매수 신고하기 얼마예요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여기서 보증금을 뺀. 그럼 아까 1억에 대한 보증금이 얼마요? 1,000만 원을 빼야 돼요. 그러면 1,000만 원 빼면 얼마? 1억 4천을 넘게 써낸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B씨가 차순위 신고 안 하고 D가 하고 싶어도 못 해, 이거. 자격이 안 돼.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무슨 탈락? 예선 탈락. 좋았어요.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자꾸 생각, 예선 탈락. 됐죠? 예선 탈락이요. 이게 B씨가 신고 안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고 못 해요. 자격이 안 돼. 이거 시험 자주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차순위 신고하고 C가 안 하면 누가 돼요? 그러면 B가 안 하고 C가 하면 둘 다 차순위 신고한다고 나오면 금액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같으면 추첨이에요. 같으면 추첨입니다. 그럼 결국은 한 사람이죠? 그럼 이제 B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 왜냐하면 C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 B가 됐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C하고 D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아까 다 얼마씩 납부했어요? 1,000만 원씩 납부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1,000만 원씩 갖고 집에 가야 되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 고구마 삶아. 그렇지. 고구마 삶아 먹어야 돼. 이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 삶아 먹어봐. 건강에도 좋아. 됐어요? 그자 이거 그러면 잘 보세요.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고, 됐죠? 근데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왔다, 이거. 이것은 1억에 팔렸어, 안 팔렸어? 이 차리라래요.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걸 세매각이라 할까요? 재매각이라 할까요? 재매각? 다시 했으니까? 예, 세매각? 세? 여기는? 세? 네? 세? 새라는데? 새가 많이 나오네. 우리 처음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세요. 재매각 다시 했으니까. 둘 중 하나예요. 최종결로. 세답니다. 나도 세라고 할게요, 그러면. 세매각이에요, 세매각. 저감률이라는 것은 1억에 팔렸어, 안 팔렸어? 다운시키는 비율입니다. 저감률. 그러면 여기서 20%에서 30%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 경매는 일반적으로 20%예요. 그러면 여기는 8천이 이제 최저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유찰되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아까 공매보다 싸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매는 10% 떨어지잖아요. 됐어요? 한 번 더 해봐. 40% 받잖아요. 그죠? 3번 유찰돼봐. 60% 빠져보잖아요. 그러면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자, 그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밑줄을 그어야 돼요. 자, 밑줄 걸어 갈게요. 자, 510페이지 매각 실시 있어요? 자, 두 줄 몇 줄 보세요. 매각, 민사집행 따르면 매각기일은 호가경매, 매각기일에 입찰을 개최하는 기일입찰. 나있죠. 자, 그 다음에 입찰기간에 입찰하여 매각기일에 개최하는 기간의 입찰.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팔 건지 미리 공고를 해요. 호가경매할지, 기일입찰할지, 기간입찰할지.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입찰 장소, 오른쪽은 1번만 체크하세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입찰 장소는 법원 안에서 진행한다. 이 지문 있어요? 다만, 법원 허가를 얻으면 집행관은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가 있다,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양가로 2번, 3번, 4번, 5번 이런 건 상식으로 읽어두세요. 자, TP 넘어가세요. 자, 512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입찰표 및 매수보증금 제출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적어서 입찰표는 매각기일에 집행관에 제출해야 된다. 실제로는 봉투에 넣어서 입찰함에 투입함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일단 가까이 밑줄 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첫째 줄. 매수 보증금은 무엇을 10%?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자, 근데 10%는 10%인데 최저요. 그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으로 내려갑니다. 입찰 종료 마감 및 개찰 제목만 밑줄 그으시고 마감 개찰 밑줄 그으세요. 자, 그래서 5번째 줄 후단 보면 밑줄 그으세요. 매각 기일을 마감할 때까지 허가할 매수 가격 신고가 없을 때는 집행관은 즉시 매각 기일의 마감을 뭐하고 같은 방법으로 매수 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이 지문이 있어요? 이거 하루에 2번 한 거예요. 1길 2매각이라고 적었어요. 하루에 몇 번 한다? 2번. 1길 무슨 매각? 2매각. 똑같은 가격으로 해요.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최고가 매수 신고인 결정 있어요? 그럼 아까 A가 최고가였죠? 제목 밑줄 그으시고 2번째 줄 2번 그런 데부터 밑줄 그으세요. 최고 가격으로 응찰하고 매수금도 제출한 자가 몇 명 이상일 때 그들만을 상대로 추가 입찰을 동그라미 추가 입찰을 합니다. 똑같을 때 그러니까 뭐 1억 5천 쓰는 사람은 2사람이면 무슨 입찰? 추가 입찰하고 또 추가 입찰자 전 입찰 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할 수 없어요. 그럼 아까 1억 5천에서 2명이 됐잖아요. 그 밑으로 쓸 수가 없다고. 이상으로 써야지. 그리고 이제 전 입찰 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응찰한 경우는 응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와 있어요? 예. 그죠? 자.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추가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또다시 2명 이상의 최고 가격을 응찰해서 또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추첨이에요. 추첨 동그라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까지 체크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이제 차순위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거기 일단 세 줄 밑줄 그을게요. 최고가 매수신고 입찰 가격에서 매수 보증을 공지한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입찰한 참가자가 차순위가 되는데 이해되세요? 참가자는 최고가 매수인 가를 이자로 바꾼 게 더 문장이 부드러울 것 같아요. 최고가 매수인이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자기 입찰에 대하여 매각 허가를 달라는 신고, 즉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와 있죠? 나와 있어?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5번째 줄, 그 한 줄 건너뛰고 그 밑에 5번째 차순위 신고를 한 자가 몇 명 이상일 때 입찰 가격이 뭐한 사람? 높은 사람. 같을 때는 추첨.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요. 이게 이제 둘이 차순위 한다면 높은 사람이 되고 그래도 같으면 추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제 B가 안 하면 C가 되는 거지만 이쪽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순위는 거기 앞쪽에 또 써놨더라고. 거기 앞쪽을 좀 봐줄래요? 그 504페이지 504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결정 나와 있죠. 504페이지 맨 위에서 양가로 2번 찾았어요? 도표 위에. 자, 차순위 매수는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뭘 뺀 금액을 넘을 때만 할 수 있다. 내가 이 얘기요. 이거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있어. 얘 참고하세요. 그거 차순위 자격 결정. 시험 자주 나와요. 차순위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높은 사람, 둘 다 나타나면 금액이 높은 사람 같으면 추첨입니다. 자, 다시 513쪽으로 원위치 하세요. 동그라미 4번은 볼 필요 없고, 동그라미 5번 매수 신청 보증금 반환 나와 있죠. 두 줄 맺어서. 집행관의 입찰 종결 고지한 후, 최고가 매수 신고인 차순위 매수 신고, 외의 입찰자 동그라미. 외의 입찰자에 그들이 제출한 매수 보증금을 즉시 뭐 한다? 반환하게 된다. 아까 칠판에서 누구를 말해? CD를 말하죠? 그럼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래, 그 옆에다 고구마라고 적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41번 문제 나오거든요.
우리 과목이 40문제니까 41번 문제로 나와. 적어놨어요? 진짜로 적네 또. 적어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무슨 매각이라 했어요?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 없이 매각기를 진행 막을 때 법원은 새 매각기를 정해야 된다. 자, 이거 새 매각이라고. 이거. 그러면 저감률이 보통 얼마? 20%가 저감된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매각기일, 매각 방법, 보증금 얼마 제출하느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고가 차순위 결정되느냐 공부해봤어? 안 해봤어? 세 매각까지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지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와요? 매각? 결정 절차 옆에다가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적어서 같은 말이에요. 자, 매각 결정 기일인데 이 날이 뭐한 날이에요? 그러면 매각 결정 기일 날. 에? 아까 A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A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 결정한 날이라고. 허브 결정이에요. 허가를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불허가 할 수도 있다. 허브. 그러면 밑으로 가면은 허가를 가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경매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참가하면 불허가 나요. 또 하나,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는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하고 배웠어요? 그러면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나요. 그런 것이 불허가 사유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충족을 못 시키면 불허가 날 수가 있죠? 그럼 불허가 나면은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이걸 새 매각이라 할까? 재 매각이라 할까? 다시 또 했으니까 재. 여기는 또 새? 네, 새. 여기는 새 매각. 재. 재도 많이 나오네. 여기 재 매각. 재가 많이 나오네. 우리 나는 여기 강의할 때마다 생각난 가수가 있어요. 싸이. 완전히 쇠됐다고. 그럼 무슨 매각? 새매각이요. 자, 새매각이요, 새매각. 그럼 여기는 저감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억지로 외우면 또 잊어먹으니까 왜 저감을 안 할까? 비싸서 안 팔렸어요. 허가가 안 돼서. 허가가 안 돼서 안 팔렸죠. 그럼 1억이 내놔 또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1억이 안 팔리니까 저감하는 거고. 됐죠? 그럼 같은 새매각인데 저감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저감률 없다가 저감률 뭐라래? X. 좋았어요. 이제 다 저감률 X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허가 불허가 결정에 불만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관계인이라 그래요. 이해관계인들. 이해관계인 범위는 엄청 광범해요. 이 관계 광범한데 이분들은 법원에다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왜 허가를 내줬냐, 안 내줬냐, 왜 조건을 달리해서 내줬냐, 뭐 이렇게. 그러면 이때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줘야 돼요.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되는데 법원에다 공탁을 합니다. 이것은 매각 대금 10%예요. 최저가 아니에요. 매각 대금 10% 현금, 법원이 인정한 유가 증권을 공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몇 줄 고로 가야 돼?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그 513쪽에 보시게 되면 양가리 1번 제목 몇 줄 보세요. 매각 결정 기일, 매각 허브 결정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후단 세 번째 줄.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선고를 한다. 자, 매각 결정 기일날 그런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요. 이걸 결정한 날이 이 날이다. 몇 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백에다 적어요. 자, 책이 없으니까 불허가 나면 여기서 불허가 나면 새매각이라고 했어요. 재매각. 새매각이라고. 불허가시 새매각이라고 적었어요. 불허가 나면은 새매각이요.
그 세매각에다가 다시 저감률 없다고 적으세요. 저감률 있다 없다? 없어요. 저감 다운 안 시켜요. 다운 안 시킨다고. 자, 그 다음에 자 양가로 2번 즉시 항고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좀 다 밑줄 그어 놓으실래요? 이해관계인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해서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일 수 있고, 매각 허가 이유가 없거나 허가 결정에 위의 조건을 허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 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인도 즉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항고는 며칠 이내 하라 그랬어요? 7일 이내. 허가 결정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이해됐어요? 이제 항고는 불만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하죠?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무엇의 10%? 매각대금 동그라미 매각대금의 몇 퍼센트? 10% 현금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공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자, 매각대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항고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 10% 아니에요. 매각대금은 10%. 자, 그 다음에 4번 채무자 소유자 가로로 묶으세요. 채무자 소유자, 그러니까 이해관계인 범위는 광범위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채무자 소유자가 항고를 했는데 기각이 됐어. 왜 이유 없이 항고했냐? 그러면 보증금 안 돌려줘. 보증금 아까 예를 들어 1,500억 납부했다면 다 몰수시켜 본다고.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만 항고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항고 보증금 제도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누구나 항고하면 경매가 진행이 돼 안 돼? 안 되지. 방해하려고 항고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것저것 대통령 선거 나갈 때도 돈 얼마 기탁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정 득표를 못하면 다 몰수시켜버리잖아요. 아 일정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 안 하면 누구나 대통령 나가면 여러분도 다 대통령 나가면 되겠냐고. 한 수백 명이 대통령 입후보자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고를 꼭 필요한 사람만 항고하라 이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매각 결정기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A가 뭘 했어요? 허가를 받았어. 이거 삐진 거 끝내고 받았죠? 그럼 이제 뭐 하라 그래? 대금 납부하라 그래. 그럼 아까 우리가 경매는 분할 납부를 했어요? 일시불을 했어요? 일시불. 그러니까 아까 보증금 1,000만 원, 아까 얼마 냈어요? 1,000만 원 빼고 나머지 1억 4천을 일시불로 내야 돼요. 그럼 이제 이 대금 납부는 기한을 정해줍니다. 기한. 언제부터 언제, 예를 들어서 3월 10일까지 납부하라. 이렇게 기한을 정해주면 이게 이제 기한 종료란 말을 써요. 무슨 종료? 근데 A가 어차피 자기가 살 건데 3월 5일 날 대금을 납부해본다 가정을 해봐요. 어차피 3월 10일까지 안 기다리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3월 10일이요 5일이요 등기한 날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3월 10일 완납한 날이 아니 기한 종료일까지가 대금을 완납한 날일까 등기한 날까지가 완납한 날. 그러니까 맨날 배우잖아요. 대금 완납한 날 민법에서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 언제 소유권 취득해? 네, 소유권 취득해요. 완납한 날. 누가 취득했어요? A가 돈 냈으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차순이 아까 돈 돌려줬어 안 돌렸어? CD만 돌려받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차순이는 이제 여기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차순이 필요 없잖아요. A가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차순이가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환해 주는데 그러면 이때 이분도 아까 1,000만 원 납부한 거 있잖아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서 뭐 할까 이거? 아니 감자. 여기는 감자입니다. 이따 감자라고 적어야 돼. 고구마 아니야. 이건 42번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됐어요? 자 그럼 역으로 밑으로 봐봐요. 역으로 A가 이날까지 돈을 못 냈어요. 왜 못 냈어요? 왜 돈이 없어요? 조금 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지. 갑자기 대출을 해주면 막아볼 수도 있잖아요.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못 내요. 그러면 이날까지 기한 종료일까지. 그러면 차순이가 지위를 승계받아. 그래서 차순이 승계한 거예요.
아까 차순위 승격을 그래서 한다고. 지위를 뭘 받아? 그럼 이분에게도 허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 똑같이 대금 납부하라고 그겠죠? 똑같은 절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돈 내면 B가 차순위가 집에 가는 거고, A가 돈 못 내면 차순위가 이제 승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으로 가는 것은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고, 그럼 옆으로 삐져나간 것은 못하죠. 자, 그러면 A가 이렇게 대금을 못 내거나 또 차순위가 없거나, 차순위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왔지만 이런 경우도 다시 날짜 정해서 팔아야 되고, 또 하나는 차순위가 승계를 받았는데 이 사람마저도 대금을 못 내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이건 세매각, 재매각. 예? 아, 이건 재매각? 이건 또 통일이 되네? 확실해요? 한 번 더 세매각 아닐까? 아, 끝까지 세매각 할 수는 없다. 아, 재매각이다. 강력 주장하십니까? 우리 여기. 아, 재매각이랍니다. 그래, 재매각. 맞았어요. 재매각. 이건 재매각이라래. 간단해요. 유찰되거나 불허가 났을 때 하는 매각을 무슨 매각? 세매각. 돈을 못 냈을 때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에요. 순서는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거 저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종전 매각 조건 그대로 들어가요. 저감률 없어요. 저감률 있는 건 저 위에 급이 없어요. 근데 저감률 없는데 이게 재매각을 잡아놨거든요. 근데 아까 재매각에 있어서 전 매수인 경매 참가한다 못한다. 재매각에서 전 낙찰자라고 아까 나와 있잖아요. A를 말하는 거예요. A. 이 사람 돈 안 내고 재매각을 잡아놨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참가하면 가서 또 안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가도 못하고 돈도 안 돌려줘. 보증금 몰수시켜버려요. 배당금에 다 넣어요. 나중에 배당금에.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A가 어디서 돈을 가져와? 재매각이 3일 전까지, 그러니까 5월 10일 날 재매각기를 잡아놨는데 3일 전까지 그동안에 대금, 지연 이자, 절차, 비용까지 싹 가져와. 그럼 재매각 절차 취소시켜요. 며칠 전까지 가져오면? 3일까지 어디서 돈을 가져왔어? 어디서 구웠어요? 엄마한테 빌려왔어. 하여튼 엄마가 좋아. 하여튼 엄마한테 빌려왔어요. 그러면 재매각 절차는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런 절차. 자, 그럼 밑줄 볼게요. 자, 514페이지 양가로 1번 대금 지급 기한입니다. 기한. 자, 첫째 줄 밑줄 긋는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기한 동으로 하면서 기일 X라고 적었어요.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기일 X. 이것도 기일 그러면 틀려버려요. 기한입니다. 자, 언제든지 그 기간 안에 납부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 대금 지급 절차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만 밑줄 그어볼게요. 대금 지정된 기한 내 법원이 발급 납부 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면 돼요. 경매법정에도 은행이 있거든요. 자, 납부할 금액은 매각 대금에서 뭘 뺀? 그럼 아까 우리가 입찰보증 1,000만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4천 일시불로 해야 돼요. 경매는. 이해됐어요? 그 말이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자, 양가로 3번 대금 납부 효과 나와 있어요? 예,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대금을 뭐 할 때? 완납할 때. 그러니까 기한 종료할 때도 아니고 등기할 때도 아니에요. 권리를 취득한다. 그렇죠? 이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하면서 책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감자요, 고구마요? 네, 감자, 그렇지. 여기는 감자라고 적어놓으신데 아까는 고구마. 자, 여기서는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차순위. 아까는 차순위 위에 의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양가로 4번에서 동그라미 1번. 자,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한 매각허가 결정 나와 있죠. 자, 일단 그 동그라미 1번 다 밑줄 그어보면 되는데, 차순위 매수인을 정하여 놓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일에 대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차순위 매수 신고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죠? 허가 결정이 내려진 때는 종전 매수인도 매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그죠? 이 보증금 배당 재단에 뭐 한다? 편입이 된다. 그러니까 종전 매수인 A를 말하는 거예요. A. 못 돌려받아요. 이해됐어요? 차순위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이 사람, 아까 이 사람이 돈을 못 내갖고 지금 재매각 잡아놨잖아요. 보증금 못 돌려받는다고. 배당금에 넣어본다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재매각 나와 있네. 자, 재매각. 매수인이 매각대로 완납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인이 없을 때, 그것까지 끊어보세요. 여기까지가 이거잖아요. A가 못 내고 차순위 없을 때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 차순위 신고인이 있으나 그 사람도 뭘 했어요? 대금을 납부했어, 안 했어? 그럼 법원은 직권으로 무슨 매각? 재매각. 차순위가 성격받는데 이 사람도 대금 못 냈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다 재매각이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자, 계속 밑줄 그으세요. 재매각 다 밑줄 그어야 돼요. 단 최저 매각하게 기타 매각 조건은 재매각 절차에도 그대로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그러면 기타 매각 조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질문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저감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저감률 없다고 적으세요. 재매각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기타 매각 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저감률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따라서 최저 매각가는 저감하지 않는다. 그거 나와 있네. 다만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 얼마? 20% 동그라미. 자, 우리가 아까 입찰 보증금의 최저 매각가 얼마를 써요? 그러면 재매각할 때는 20%다 이 말이죠. 보증금이 저감률 말한 게 아니에요. 입찰 보증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계약금. 이해됐어요? 여기 재매각 때는 20%. 어쩔 때는 30%일 수도 있어요. 이건 법원에서 조건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원래는 10%인데 재매각 할 때는 입찰 보증금이 얼마? 20%. 30%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자, 재매각끼리에서도 절차는 모두 일반 매각끼리 절차와 마찬가지 실시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재매각에서 전 매수인의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와 있죠. 다만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 며칠 전까지 3일 전 동그라미 매각 대금 동그라미 지연 이자 동그라미 절차 비용 납부하면 재매각 절차를 뭐 하게 됐어요?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나중에는 쉬워져요. 몇 번 더 들으면 이거 되게 쉬워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 경매 관련 절차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 너무 쉽다 그러고. 그냥 맞춘 게 아니라 막 속으로 너무 쉽다라고 맞춰. 걱정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다시 또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약집 나오면 다시 할 거고, 또 문제풀이 연습하면 되게 쉬워요. 됐죠? 예, 끝났어요. 매수신청 대리는 나중에 5월 달에 한번 봐드릴게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 4월 진도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5월 달에는 요약집 위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위를 줄여가지고 자꾸 눈에다 익혀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책도 밑줄 긋고 색깔 칠해가지고 눈에다 익히면 눈에 쏙쏙 들어와요. 이해됐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뭐 하루에 볼 수도 있고 한나절에 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복해서 10번, 20번 봐주면 돼요. 기본서는 참고하고 참고서를 하고.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오늘 수업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